얼마 전에 나스닥 고퍼스로 마이너스 70%.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고버스는 진짜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버스가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사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남들은 지금 플러스로 막 먹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가가지고 더블로 반대로 가서 깨진다 그러면 진짜 창피해서 말도 못하죠. 소갈이 하는 종목이었거든, 그죠? 네. 이 고버스는 먹기가 힘든 거죠, 실제로. 자, 김프로의 3% 상담소 19번째 시간, 두 번째 2부 순서를 이제 이어갈 텐데요. 그 1부에서는요. 첫 번째 사연하고 두 번째 사연이 너무 대비되니까 네. 그래도 좀 두 번째 사연 하면서 좀 잘 됐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세 번째 2부 첫 번째 사연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세익 전무가 잘생긴 박세익 전무가 좀 소개해 주시죠. 좀 민망하네요. 네.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41세 미녀 아내와 11살, 10살, 7살 아이와 함께 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는 47세 가장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미녀 아내와 아이도 3명이나 있으시니까. 제 주식 경력은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질 때 시작해서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라면 대단한 고수가 되어 있어야겠지만 지난 18년간 손실이 거의 1억 원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적 손실이 1억 정도 되시나 보네요. 그러던 중 2018년 9월부터 매달 200만 원으로 적립식 배당주 투자를 시작했고 좌충우전하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이제야 어느 정도 투자 마인드가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규모는 중간에 목돈이 들어가고 해서 4월 말 기준으로 3억 6천만 원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창궐로 3월 폭락장 이후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2배 가까운 수익이 났지만 저는 본전에 가까워지고 있던 작년 11월쯤 집사람이 요즘 다른 사람들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는데 얼마나 벌었어? 라는 질문에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인데 이제 겨우 본전에 가까워졌는데 한번 물어보지도 않던 사람이 별걸 다 묻네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집사람이 비수를 날립니다. 친구는 누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5천만 원 사서 1,000만 원 수익 났다더라. 저는 쭈뼛쭈뼛 아직 본전도 못 왔어 대답했네요. 사람들은 주식 한다고 하면 돈 좀 벌었겠거니 생각하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의 소외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쭉 밑에 보면요. 대출이라는 게 있고 지금 대출금리가 2, 3% 저리 대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출이다 보니까 이제는 매달 여윳돈 200만 원을 대출금 갚는데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00만 원은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그런데 배당주 투자자의 폐해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출금리보다 KTNG 배당금 받는 게 훨씬 나은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KTNG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배당금을 줄인 적도 없고 주가 수준도 높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2, 3%대랑 비교해서 KTNG 배당금 5.8%. 몸은 대출금을 갚고 있지만 머리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달 200만 원으로 대출금을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배당주를 계속 사모으는 게 좋을까요? 저희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첫 번째 고민이 이거고요. 두 번째 고민은 갑자기 수익이 1억 원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 씀씀이가 커진다는 겁니다. 둘 다 없는 집에서 자라서 알뜰살뜰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검소한 생활이 손매며 배였다는 거죠. 아이들도 엄마 아빠 월급날이 외식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인데 요즘은 소고기도 사 먹고 용돈도 주고 이래저래 하신다는 거죠. 4월달 신나게 쓰고 보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목표한 금액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도 아이들이 아빠 족발 먹고 싶어 하면 그래 먹고 보자 하게 되고 치킨 먹고 싶어 하면 까짓 거 그냥 사주게 됩니다.
전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치킨 예. 정도는 뭐 좀 써셔야죠. 네, 돈 이렇게 뭐 족발, 버셨으면. 뭐 치킨 네. 다 돈 벌어가지고 이런 거 하자고 돈 버는 건데요. 맨날 뷔페 먹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빚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정신교육 부탁드립니다. 정신교육 교수님 정신교육 먼저. 우리 정신교육 담당 이게 뭐예요? 몇 살입니까 지금 이분이? 예? 47. 47살 올빼미 정신교육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정신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셔도 알뜰살뜰하게 사는데 네, 제가 더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유 뭐 지금 뭐 저기 과소비 하라고 하도 하실 분 같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야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뭐 치킨 한 달에 몇 번 정도 먹으면 너희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그걸 좀 기준점을 오히려 아이들한테 물어서 이렇게 정해서 거기 맞춰서 예산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신교육 전혀 필요 없는 분이라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정신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재영 씨도 이 어떤 그런 그 수입 지출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네. 이거 먹는 것까지 좀 줄여야 되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우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네. 그 먹는 거에서는 줄이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 차라리 줄이더라도 근데 먹는 걸 거는 이렇게 제대로 안 좋아하실 것처럼 아니요. 좋아하시는데, 그죠? 저 굉장히 그러니까요. 잘 너무 먹고요. 네. 어쩔 때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밤에 먹으면 뭐 살도 찌고 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밤에 막 10시, 11시에도 막 먹어요. 오, 뭐 네. 드세요? 뭐 빵. 빵. 네. 빵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꽤 많으신데 근데 진짜 사실은 난리는 안 되죠. 건강에는 안 좋은 것 12시에 같아요. 12시에 빵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푸석푸석한데요. 네. 그냥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배고픈데 내가 아무리 몸 관리도 좋지만 배고픈데 먹는 기쁨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냥 기쁨을 누려요, 그냥.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운동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억지로 참는 것도 너무 고통이고 정신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참아도. 그럼요. 네. 네. 저는 뭐 쫙 좀 분위기 보셔서요. 오늘 내 식욕이 내 의지의 통제를 벗어난다 하시면 사실 식욕이라는 게 이게 생존과 관련된 거여서 엄청난 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가 그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날은요. 차라리 기분 좋게 드시는 게 그렇게 드신다고 해서 더 드시지도 않고요. 어차피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는 만큼 더 배에 축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그냥 기분 좋게 팡 드시라.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 음식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고 배당 수익률이 한 6% 따뜻한데 네.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네. 대출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저희 매니저들한테 자 이제 배당주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이제 저희가 회의를 했었어요. 쇼크가 왔잖아요. 작년에 쇼크가 왔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그 쇼크에 영향을 안 받았죠.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쇼크가 오거나 작년과 같은 상황이 오면 성장주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도 확 낮춰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쇼크가 오면 성장주를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그 아까 마켓 타이밍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텃밭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추를 심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호박을 심을 때가 있고 오이를 심을 때가 있고 우리 투자가 약간 이런 계절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주 혹독한 겨울에 성장주를 사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최고의 성장주가 테슬라였잖아요. 그런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를 사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요. 봄이 오면
모든 이제 막 생물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뭐 그런 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봄에는 그 웬만한 이제 겨울에 막 이렇게 나뭇잎이 다 앙상하게 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를 사는 거거든요. 경기 민감주가 혹독한 겨울을 쇼크를 겪으면서 되게 싸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치주를 사는 거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우리 3% 하반기 증시 전망에 제가 뭐 세미 차화정 장세가 올 수 있다. 그런 게 다 그런 경기의 논리에 반응을 하는 기업들의 성장 그렇죠. 어떤 모멘텀을 갖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게 지금 뭐 화학주, 철강주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서 이제는 가치주 영역에서 이제 제자리를 다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욕심을 부리고 이런 금리보다는 나은 고배당주를 사는 게, 그게 저희는 이제 순서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단지 이제 이 고배당주를 사는 게 지금 사는 게 맞느냐, 한 2달 뒤에 사는 게 맞느냐,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를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대출금리가 아직까지도 2~3%이기 때문에 KTNG 같은 이런 5.8%, 뭐 코리안이 얼마 전에 뭐 그런 기업들 고배당주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니 이렇게 약간 독점이잖아요, KTNG.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도 마찬가지고 독점성을 갖고 있으면서 주가가 아주 싸면서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를 이 정도 대출 금리 2~3%로 해서 이렇게 사는 건 아주 저는 잘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잖아요. 빠지면 시가 배당률이 높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짜리 주식을 500원을 배당을 주면 5%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 주식이 박살이 나서 5,000원이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KTNG는 한 번도 배당 안 주랬다 했잖아요. 5,000원이 됐는데 500원을 배당을 줘요. 10%네. 그럼 1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배당주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경기가 뭐 위기가 왔든 어쨌든 그 배당을 보면서 또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스마트 마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대출금리와 배당을 비교해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아주 좋은 접근법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고민이 있잖아요. 요거 뭐 애들한테 족발하고 요 부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우리가 돈 버는 거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 학원비 해야 되는데 저도 월급 받아가지고 학원비 아깝잖아요. 골프 한번 치러 가면 요즘 골프비, 저는 축구를 하니까 1년 회비가 30만 원인데 골프 한번 나가면 30만 원이잖아요. 부담스럽죠. 근데 주식으로 번 돈으로 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골프를 잘해서 남이 내게 합니까? 제가 한번 냈거든요. 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 아빠가 이번에 주식으로 돈 벌었거든. 그래, 족발에다가 막국수도 같이 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복은 검소함에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워런 버핏 선생님을 보면서, 워런 버핏 너무 검소하시잖아요. 막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그냥 계시고, 그 제일 좋아하시는 식당이 맥도날드잖아요.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시켜서 드시는 게 얼마나 검소하세요. 실제로 맛있어요. 네, 근데 되게 맛있어요. 저도 가끔 가는데 네. 맛있어요. 취미도 우크렐라 치시는 거예요. 탁구 쳐요. 탁구. 골프 안 치고 탁구. 그죠? 네. 탁구가 제일 저렴한.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도우거나 이렇게 가족들한테 쓰거나 친구들한테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만 안 되지만, 내가 돈을 벌었다고 내 분에 좀 과한 그런 이제 과소비를 사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돈을 모독하는 거지.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내가 그렇게 내 분에 넘는 소비를 하는 순간 그거는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족발 사 먹고 이런 부분은 그거는 사치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족발.
족발 갑자기 족발 땡기네. 아 그러니까요. 저도 장충동. 자 그러면 우리가 족발을 시킬 수는 없으나 그죠? 다음에 좀 음식 좀 시켜놓고 한번 하시죠. 우리 먹방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 점심도 안 먹고 왔습니다. 저. 왜? 네, 방송하려고요. 아 그렇게 잘생긴 게 나오려고 다. 씻고 왔습니다. 자 씻고. 그러면 족발 대신 우리 이재영님의 세 번째 힐링스 제가 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부탁드릴게요. 네, 끝발이라는 노래. 끝발. 진짜 맞아요. 우리한테 끝발이 지금 다 필요하고요. 주식하시는 분들 끝발 근데 필요합니다. 오늘 끝발을 왜냐하면 불렀어야 되는데. 그 끝발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도박이나 화투적인 끝발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제 당당한 기세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 소제목이 행인 대열이에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분들한테 그 노래가 사실 딱 맞는 것 같아요. 버티자. 우리 끝까지. 그 언블리버블 같은 놀라운 그 스토리를 써나가기 위해서 우리 좀 버티자. 이런 건데 네, 오늘은 이제 현진영 씨가 없어서 끝발은 이런 노래입니다라고 잠깐 이렇게 제가 무너지지 않아 내 끝발 누구도 손대지 마라 내 무대 비밥 어금니 질끈 크게 물어 내 맘대로 한다고 지멋대로 Come on 밀리면 죽는 법 살아남아야 되는 법 내 삶이 어둡다면 세상은 절대 안 아름다워 인생의 승리자는 바로 버텨내는 사람 역경에 춤을 추고 고난의 손잡고 맞서줄게 오늘 같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네. 아니면 보셨으니까 같이 불러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음악 이런 노래고요. 그리고 이제 뮤비 잠깐 나가는데요. 네, 같이 하고 싶네요 실력이. 계속 보고 싶으시면은 저의 유튜브 채널 재영의 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영의 길.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님의 재영의 길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세요. 음악처럼 그런 슬픔이 있는 사랑이 좋아 바라만 봐도 가슴 젖어버리는 잔잔한 사랑이 좋을 때는 뜨겁게 싫어지면 차갑게 바람처럼 변해가는 그런 사랑은 그리움도 모른 채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지워버리네 세상 유행 따라 모든 게 변해가지만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 순간의 사랑으로 영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세상 유행 따라 모든 게 변해가지만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 순간의 사랑으로 영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장르가 뭡니까? 재즈? 원래는 이 노래가요. 네. 그 펑키
펑키 스타일로 빠른 노래였었어요. 네. 1집에서요. 네.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라는 네. 노래 92년도에 제가 발표했었는데 92년도에? 92년도 유혹 우와. 다음에 제가 이 노래 이제 네,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누가 받았었는데요. 이 작곡가 따로 계시죠? 네, 그 사랑과 평화의 김명권 선생님. 아, 네,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사랑과 되셨지만 평화가 야, 대단한 밴드였는데. 네, 그분이 이 작곡을 해주셨는데 그때 펑키 스타일로 굉장히 이 노래도 많은 사랑을 너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사랑이 유행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루브라 그럽니까? 네, 네, 펑, 네. 예.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걸 재영의 길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공개를 했어요. 2021년 버전으로 네. 그냥 기타로 이렇게 좀 약간 몽환적인 느낌의 너무 기타의 좋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살려서 불러봤습니다.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야겠네. 아, 감사합니다. 사랑은 사랑은 그러니까 유행이 옛날 아니야. 알던 노래인데 완전 좀, 네네네. 네. 좀 다른 느낌으로 바꿨어요. 바뀌었고 네네. 팝 같고 막 네네네네.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좋은 노래가 많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 거죠. 사람과 노래는 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꼭 유명한 노래가 꼭 좋은 노래일 필요는 없는 거죠. 사랑은 유행이 아니야. 이건 근데 근데- 1집인 거죠. 네, 근데 1집의 노래인데 요걸 지금 들으려면 버전은 요거는 아니에요. 이건 지금 유튜브로 유튜브로 들을 수 있는 들어가서 네. 들어가야 재영의 되고, 길, 네. 재영의 길.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불렀던 노래를 들으려면은 이제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네. 네, 멜론. 네. 네, 알겠습니다. 재영의 길이라는 유튜브 제목도 참 특이하군요. 네. 왜 길이에요? 저희 회사 이름이 까미노거든요. 네. 근데 까미노가 스페인어로 길이라는 길이에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무한도전에 나왔던 길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아재 네. 개그 좋았어요. 제가 한 건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재영의 길이라는 거를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무슨 이름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21년 만에 제가 복귀를 하고 25년 만에 신곡을 냈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네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팬들한테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도 이제 너무 미안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함축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그 나의 이 재형의 길에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같이 걷고 그런 싶다라는 의미군요. 마음으로 제가 재형의 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됐어요. 구독자가 얼마죠? 아직은 오픈한 지 이제 2달 됐습니다. 얼마? 그래서 아직은 1790? 1,700? 네. 1,000명 넘으면 성공이에요 일단. 아, 그런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 그 다음에는 이것도 주식처럼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꾸준히. 제가 구독 눌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박사님 오늘 유독 좀 음악 너무 좋은데요. 네. 편곡된 거 너무 좋고요. 유독 바로바로 뭐 하는 분이네요. 친구 아닙니까? 동갑 친구 만나시. 아, 맞아. 친구를 응원해주기 위한 네. 너무 그 감사합니다. 음악도 네. 너무 좋고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87 동갑입니다. 네. 갑자기 동창 모임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을 우리 재영 씨가 그 낭낭한 목소리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3월까지 IT 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휴직 중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유튜브 방송을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슈 있을 때마다 봤으나 현재는 하루의 대부분을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최초 주식은 20대 중반에 대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졸업 후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연금성 보험으로 변경했습니다. 단순히 은행 저축보다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기 상품들도 시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원금 보전 정도로 기대가 되면서 30% 정도의 손해를 보고 해지하였습니다. 차라리 적금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도 되었지만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정리 이후 3,500만 원 정도로 주식을 시작해서 4천만 원까지 수익을 만들었고 작년 2, 3월쯤에는 국내 고버스 해지로 시작해서 물타기를 계속하다 아이고. 마이너스 이거, 70% 정도 됐습니다. 어떡해요.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결단을 못해서 후회하면서 더욱 주식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간에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량주 위주로 소액 매수를 하였고 총 금액은 1천만 원 정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5월 들어서 1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지만 투자금에 비해서 수익권입니다. 얼마 전에 나스닥 고퍼스로 마이너스 7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유지를 해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야, 근데 이 고버스는 진짜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버스가 제일 네, 많이 산 맞습니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사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남들은 지금 플러스로 막 먹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가가지고 그거 더블로 반대로 가서 깨진다 그러면 진짜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말도 못하죠. 소갈이 하는 종목이었거든, 그죠? 네. 이 고버스는 먹기가 힘든 거죠, 실제로. 작년에 개인 우리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런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 1등부터 10등까지 작년 5월 달에 제가 딱 보는데 삼성전자가 그나마 1등이었는데요. 그 10등 중에 인버스, 곱버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버스 고버스가 뭐냐면 거꾸로 가면 먹는데 두 배로 먹는 거예요. 까지면 두 배로 까지는 거지. 올라가면 두 배로 까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70%. 70. 네. 네. 그 지수 상승률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게 곱버스고요. 예, 지수 상승률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인버스. 근데 그 워낙 이제 작년 코로나 상황이 뭐 아주 뭐 블랙스완이었었죠.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전문가 분들이 또 고버스를 얘기를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분들은 실제로 경제 충격이 아주 심할 거기 때문에 고버스를 이제 추천을 하셨던 건데 진정성 있게 하셨던 건데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폭락장의 사례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해봤으면 폭락 이후에 페드가 개입을 하고 나면 미국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고 나면 항상 시장은 급반등이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작년에 제가 일부러 방송 신사임당부터 3프로 TV에 작년 5월달에 급하게 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 곱버스랑 인버스를 우리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작년에 좀 5월달에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시장이 떨어지는 거 정확하게 맞추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시장이 또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기업이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엄청난 기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면 음식료 값이 많이 올랐죠. 우리가 장 보러 가 보면 뭐 최근에 뭐 무지무지 올랐죠. 무지무지. 그게 배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올랐지만 유가도 올랐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들이 여러 가지 운송료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뭐 수입하는 대두 가격 이런 거 뭐 다 오른 거죠. 그래서 두부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을 해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떨어지는 거를 이제 내 포지션에 대해서 해치한다고 이제 보통 인버스나 굿버스를 많이 권하시는 건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물가 상승을 해치하는데 물가 상승을 이제 어떤 매출 그 제품에 대한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파워가 있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샤넬백 같은 경우.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샤넬백을 사본 적이 없어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계속 가격 올리더만요. 네. 왜냐하면 가격 올려도 사니까. 계속 그렇죠? 올리는 게 에루샤라고 그래요.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예.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가 예,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닌 게 그 소비 여력이 좋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부자들의 촉으로 봤을 때 돈이 풀렸으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올 거잖아요.
물가 상승이 오는데 내가 사는 명품 가방의 백은 또 계속 물가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러면 그 물가가 오르는 부분하고 그 제품 가격이 오르는 부분하고 생각했을 때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죠. 예. 아까 에루샤. 예, 에루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를 치자고요. 엄청난 강판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철강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전문성 있게 하려면 파생상품 시장 들어가 가지고 철강 선물을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포스코 주식 사면 돼요. 철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철강을 써야 되는데 이거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경험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포스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라면을 좋아해요. 우리 라면은 계속 먹잖아요. 먹는데 라면값 또 올라가겠네. 그냥 농심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써야 되는 네. 소비에 대한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버스, 고버스라는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블랙스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미리 알아요? 그리스 사태가 생기고 코로나 사태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스크는 원칙으로 피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는 어떤 원칙? 저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배팅을 안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왜 이걸 안 하냐면 경제가 망가지고 어떤 기업이 망가지는 거에 배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교계에서는 인과응보라고도 하고 자업자득이라도 하고 성경에서는 뿌린대로 거둔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원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기 때문에 남의 아픔으로 돈을 버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제 투자에 하다 보면 이제 롱숏을 해서 꼭 공매도를 해서 또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그런 여러 가지 금융 기법도 있긴 한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는 저는 투자를 안 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버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곱하기 이 레버리지는요. 레버리지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제로 주가 상승에 정확하게 곱하기 2가 안 되기도 하고요. 떨어지는 이 고버스도 정확하게 떨어진 낙폭에 2가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예, 그거는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고버스나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모멘텀이 생겼을 때 딱 들어가서 하고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시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이 고버스나 미국 시장은 곱하기 3배짜리 요즘 그 유혹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잘못된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웠는데 아무리 밑에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지금 고버스에 대해서 저도 이거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하죠. 제가 자르세요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된 매매는 잘라버리시고 빨리 다시 없애버리시는 좋은 게 나을 주식으로. 것 같아요. 그냥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으로 만회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여기 이제 박전무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게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조직 생활 할 때나 가정에서도 나만 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의 발로거든. 같이 뭐 그냥 하면 되는데 나만 특별히 뭐 좀 요번에 히트 한번 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고버스 같은 거 많이 사신다. 네, 맞습니다. 다 올라간다고 그러지. 나만 한번 해볼까? 이런 심리가 있어요 보면. 네.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을 사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어떤 시장 충격이 와서 떨어지잖아요. 다 같이 떨어질 때는 별로 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폭락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근데 팔고 나서 올라갈 때 미치죠. 화병 걸린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현대중공업 얘기하셨듯이. 근데 팔고 나서 그냥 올라가도 화병 걸리는데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70% 이거는 엄청난 지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아니,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말이 쉽지 않고 뭐 저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너무 잘 나가는 친구는 존경스럽고 가끔 보지만 매일 보면 오늘 봤더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심리는 뭐 존재하고 내가 꼭 못 나서도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뭐 이해를 해야 돼. 뭐 그 자체가 내가 너무 문제 있다 탓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뭐 좋은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분이 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보진 않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좀 약간 요즘 전반적인 어떤 그 트렌드에 관련된 보고서를 읽었을 때 뭐 아까 이제 명품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제 명품을 좋아하는데 특히 명품 중에도 요즘 또 리미티드 에디션 그렇죠. 특별한 걸 좋아한다. 뭐 그런 걸 하는 이유가 그게 결국 내 존재 가치와 걔를 그 상품을 연결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뭐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긴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투자라거나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커먼한 거, 상식적인 게 더 좋은 디시전일 수 있는데 뭔가 내 마음에서 유니크한 거, 독특한 거래야 더 멋지다는 것이 혼란을 줘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는 운동화 살 땐 괜찮은데 투자 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땐 좀 조심. 대체로 뭐 저는 전문가 아니지만 곧버스 인버스 관련된 사연은 슬펐다. 라는 게 제가 저기 짧게 나왔지만 잠깐은 먹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참 힘든 거예요. 행복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30대 후반이라고 그러시거든요. 또 네. IT에 네.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좀 뼈아픈 손실이기는 해도 앞으로 주식 투자를 20년, 영원히. 30년, 40년 하시는 동안에 나중에 좀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때 야 곧버스 잡아가지고 내가 70% 터졌잖아. 지금 우리 소장님도 2006년 얘기를 그렇게 또 하시잖아요. 아, 지금 웃으면서 얘기지만요. 아, 그때 진짜 진짜 너무 심각했어요. 3만 원이 6만 원도 아니고 52만 원은 전 못 견뎠어. 저도 못 견뎠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저도 50% 먹고 아주 뿌듯하게 팔았죠. 네, 근데 그게 또 그걸로 샀는데 그걸로 회사를 했는데 회사가 그냥 꼬라박는 상태. 아니, 그것도 저도 미국에서.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이 벤처기업 하는 분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작년 초에 그 이자랑 그 원금을 한 몇천만 원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비트코인으로 받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원금으로 받으실래요? 돈으로 받으실래요? 해서 제가 당연히 원금으로 그냥 현금 주세요 그냥. 예. 근데 그때 비트코인이 380만 원이었어요. 지금 7천만 원이잖아. 네, 지금 7천만이잖아요. 그 20배.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700만 원인가 제가 이제 빌려드린 거였는데 이자 그럼 뭐 5억인데 20배니까. 아니 5억이에요. 아 제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아 이때 또 이 힐링을 주시네 박정무께서. 네? 말 끝내고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자야겠어요. 그래서 아 노래도 다 떨어지고 어떡하지. 뭐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뭐 제 주변에 이렇게 새로 만나는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작년 시장을 그렇게 다 맞췄냐 뭐 이런 찬사를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비트코인 그런 300만 원대에서 그런 것도 놓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10개 가지고 10개 다 맞추면 그럼. 엄청난 재벌 되죠. 그래서 맞아요. 하다 보면 잘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재용 씨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때 이 유혹 이후에 계속 히트고 계속 나올 줄 알았지 사실. 아니 뭐 나왔는데요? 팬들이 그때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나왔어요. 아니 계속 25년 동안 계속 그렇죠. 아 그렇죠. 한 네. 뭐 1년에 한 번씩. 네네네. 근데 누가 알았겠어요. 25년 만에 신곡을 갖고 저도 나오셨죠. 이렇게 25년이 걸릴지는 네? 몰랐어요. 네. 그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그죠? 예, 예. 아니 그때 아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런 분들은 그때 이재영이라는 그 신인 가수가 저 엄청난 그럼요. 인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우리의 그 관심사에서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3프로 상담소에도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왕성한 활동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무대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상설 무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매주 오세요. 그냥 정말요? 아니 정말. 매주 오세요. 아니 정말요. 네, 후배들도 데리고 좀 오시고. 오늘 사실 경제 잘 모르고 그리고 네. 주식은 한번 그런 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뒤도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거 나가서 어떻게 나는 해야 될까? 이거 진짜 너무 어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동기생도 있는데. 아니 그랬었는데 정말 네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또 이런 분들도 네 사연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남의 일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이분들한테도 분명히 조언이 됐을 거고 힐링이 됐었겠지만 저한테도 그러신 것 네, 같아요. 네 힐링이 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못 보셨어요? 막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아 그래 나도 여기서 주식을 멀리하지 말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상의 좀 하시고 네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좀 들면서 결정하기 전에 네네네 질문하기. 네 그리고 아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공부하기. 이 3%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진짜 이렇게 위안을 주는지 계속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네 끊임없이 물어보고 맞아요. 또 물어보고 뭐 무슨 답을 딱 정답을 딱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속에서 뭔가 인간적인 사람과의 그런 뭐랄까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서로 걱정해주고 네. 서로 또 기쁜 일을 웃어주고 아 이게 또 3%의 매력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흠뻑 빠졌습니다 지금 3%에 네. 아니 이거 이재용 씨의 표정이 2시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달라졌어요. 네 지금 달라요 정말로 네. 저 잘 나온 것 살았습니다. 같아요. 진짜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지금. 네네네네. 네. 너무 궁금한 것들도 지금 들었고, 그렇죠. 네 저도 많이 지금 오늘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힐링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3%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분들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 또 힐링 해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이나 화상 연결 이런 거 굳이 저희가 요청드리지 않으니까 부담도 전혀 가지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그리고 실명 공개도 원하시면 안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저희 공식 이메일 계정 나가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채택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분의 사연 그리고 우리 이재용 가수 정말 세 곡 다 신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들이었는데 이재용의 길, 재용의 길, 네, 재용의 길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 또 토요일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코로나도 잘 극복하셔야죠. 그리고 투자도 성공적으로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